일정은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해볼수록 좋기는 한데, 우리가 방학 동안은 이번 주부터 그래서 수특 나오기 전까지 6주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월까지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월은 좀 애매하게 이제 한 10일경에 설 연휴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때부터 수특 영어 3월까지 됐던 마무리를 하고 이 책 끝내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는 중간고사 대비 복습이요. 이때는 주로 이제 1시간에 나가는 게 4강 정도 나가서 쭉쭉쭉 나가면 다 보지 않고 찍어서 볼 거라면, 이때는 이제 지문 정리가 원책으로 그냥 공부하는 거고, 이때는 다시 우리 내신하듯이 지문 정리하고 뭐 문제도 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빠진 거 채워놓고 다시 보는 걸로. 근데 이제 그 보통 시험 범위는 이게 한 60개에서 80개 정도 사이가, 이게 이제 예전에 딱 고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애들하고 작년 애들은 60개도 나오고 그랬었다. 원래 예전에 계속 80개였었는데 70개도 나오고 요 사이 어딘가 있어. 그것도 수준에 따라 좀 개수 차이를 두는 것 같더라고. 그 니네 같은 경우에는 80개까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지? 60, 70개 사이 정도 생각하면 될 거야. 공부는 할만할 거야, 이게 양적으로. 그래서 하고 중간고사 5월달에 이제 끝나면 바로 5월 후반부랑 이때 기말 대비를 하면 10월 초에 기말고사를 보고 일단 1학기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이건 되게 정해져 있어. 어차피 다른 교재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재작년부터 바뀌었어. 예전에는 수특영화랑 독해연습을 같이 좀 섞어서 여기다 넣기도 했었는데 재작년부터는 안 하더라고. 이거 한 번은 깔끔하게 가더라고. 그래서 뭐 일정은 이렇게 돼. 그럼 이게 뭔가 길어 보이지만 금방 끝나. 금방 끝나니까 집중해서 잘 견뎌.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었고,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이제 내가 최저가 필요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학원은 선택해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보통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최저가 지금 필요한 게 충대급 이상이라고 해야지. 충대 이상. 한밭 때부터는 최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목표로 하면은 최저를 가지고 가는 걸로. 아니면 이제 뭐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급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고, 목표는 하여간 우리가 이제 적어도 한밭대 이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맞긴 하겠지. 그래서 이게 영어가 기존하고는 패턴이 달라. 3학년 때. 한 번 다 하고 가는 거잖아. 물론 기억이 제대로 남진 않지만 여기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학하고 비슷해서 3학년 때. 2학년 때까지 영어는 차이가 그거잖아. 한 달 전에 시험범위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만 어떻게만 해내고 했다면은, 물론 새로워요라고 애들이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있잖아. 이때 교재 가면서 이때 단어 시험을 잘 봐야 돼. 보자고 하는 거를 잘 봐야 돼. 이거 같이 병행을 해줘서 중요한 지문에 대해서 숙지를 한번 해보고 문제풀이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단어 가지고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기가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당장 우리가 요 기간 안에는 뭐 할 거냐? 이 책이 보면 일단 독해 기본적으로 기출 독해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올해 문제 빼놓고는 작년 거까지 다 반영된 거로 여기 개정을 할 거거든. 독해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단어 시험으로 가야지. 그래서 단어 시험을 보면 이게 책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 이게 앞에는 쭉쭉 해서 151페이지까지 154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거로 지문 70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많이 봐야 12개 정도, 한 타임에 천천히 한 5, 6개 정도씩만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단어가 있잖아. 이게 올해 수특영어 교재야. 니네 거 말고 올해 3학년 했던 거.
또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자 이거지. 그래서 와서 시험을 보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그 속도 자체가 한 번에 4강씩 외워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4강씩. 왜냐면 이게 총 강이, 물론 이제 강마다 개수가 좀 다르기는 한데, 30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테스트 편도 있고, 또 우리가 6주에 맞추면은 6, 4, 24, 6, 5, 30. 5강씩만 하면 배울 거라 해야 되는 기간을 맞춰야 되니까요. 좀 하나 줄이지 뭐. 3강씩만 하자, 3강씩. 그지? 일주일에 6강. 그래서 시험을 쓰는 시험이고, 다 쓸 필요 없어 힘드니까 내가 이거 뭐, 135 이렇게 하라든지 뭐, 248 하든지 뭐, 이거 그때그때 약간 랜덤하게 할 테니까, 공부는 해오는 거고. 그치? 그래서, 단어는 올 때마다 3강씩 꼭 쳐야 돼. 이거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복습도 중요한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아쉬운 거는 문장이 없으니까 약간 밑도 끝도 없는 것 같긴 하겠지만, 이게 약간 이 EBS 교재에 나오는 단어는 그렇게 뭐 이게 다르지 않아. 굉장히 반복이 많고, 여기 안에서조차도 반복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얘를 3강씩 해주면 되겠네. 괜찮겠어? 이건 꼭 시험을 봐. 이거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요. 단어만 해주고, 지금은 뭐 복습 일주일에 한 12개 정도만은 꼼꼼하게 복습만 해주고, 시간 반을만 쓰면 효과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를 보도록 할게. 잠깐만. 시연이는 왜 안 오시나? 연락도 없으네. 자, 그럼 앞에 이제 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셔. 자, 여기는 단락의 특성, 기본적으로 이거 다시 복습해봐. 작년에 봤던 건데, 작년 겨울에. 앞에 뭐 기본 내용 뭐 크게 바꿀 필요가 없어갖고. 일단 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문제 출제 단위. 하나의 단락은 반드시 하나의 주제.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문제도 푸는 거 아니냐고, 그 전제로. 하나의 글쓰기 원리이기도 하고, 하나의 단락, 하나의 주제. 통일되고 일관되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쓴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결국 그 토픽 센텐스,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에 특징, 주제문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내신을 위해서도, 문제 풀이 자체도 그렇고. 이 토픽 센텐스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가장 포괄적인 문장이에요. 포괄적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제문이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도 꽤 있었어. 3학년 때는 더 그렇잖아. 그러면 반대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포괄적인 거에 상대 개념, 세부적이고 수상적인 거에 상대 개념, 구체적인 문장으로 보충 설명, 서포팅 디테일즈가 따라 나온다. 어떤 형태로? 예시상술 구현, 그지? 예시상술 구현.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이잖아. 뭐 두 가지식으로 주제문을 줬어. 그러면은 여기에 보충 설명,
supporting details가 뭐 있어?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supporting details 2번이 있어. 그러면 얘도 얘를 보충 설명해주고 얘도 얘를 보충 설명을 해주는 이 하나의 단락에서는 이 주제문 보충 설명들은 다 이 주제문을 보충 설명해줘야 되죠. 얘가 엉뚱한 걸 보충 설명할 수는 없단 말이죠. 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주 메이저 서포팅 디테일이 있으면 요거만을 설명해주는 마이너 서포팅 디테일도 있어. 이건 요거만 꾸며주는 거지만 설명을.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 자체는 퍼펙트 센텐스 자체를 보충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이해를 해서 구조 파악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관점을 조금 바꿔줘야 될 게 주제문이 꼭 하나의 문장은 아닐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특히 양관식 같은 거 주제문 하나 주고 보충 설명 쫙 간 다음에 재진술 다시 한번 주는 경우도 있어서 주제문이 같은 건데 표현을 달리해서 두 번 써주는 경우도 있고, 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문장 두 개를 합쳐가지고 주제문이다라고 인식을, 내용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왜 내신에서 표시를 해주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 돼. 뭐 문장이 이렇게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비록 A하지만 그렇지만 B다 해서 문장의 일부분만 주제문이 될 수도 있긴 하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꼭 주제문을 하나의 문장이다라고만 또 고정시키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사과를 딸기 하면 포괄해가 주제는 없어가지고 전체를 종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experienced writer, 경험 있는 작가는 수식어는 일단은 뭐 우리가 대입 파악을 할 때는 잘 모르겠으면 땡겨도 큰 지장은 없단 말이야. 글을 쓴다. 토론의 환경에서 클라이밋, 분위기지, 환경, 기후. 그래서 일단은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주장은 아닌 것 같아. 팩트인 것 같긴 하거든. 물론 저 사람 주장인가 아닐까를 잘 모르겠어. 정확하지 않아. 좀 더 가보는 거지. 글까 뭐 글 쓰고 뭐 토론 그런 얘기인가 봐. 그들의 글은 is usually 보통 embedded 끼워 넣어진다. 삽입된다. 타인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이거구나라고 하는 이거를 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는 게 토론이고 그런 상황 맥락이 그런 분위기, 토론의 환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게 그들 자체도 나오는 저출 경험 있는 작가들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글 자체가 이런 다른 사람들이 있는 맥락에서 끼워 넣어진다는 게 글이 써진다는 거니까 걔네 글이라는 게 글을 쓴다는 얘기. 그치? 여기 뭐 이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 경험 있는 작가들이 글을 쓴다는 게 이 부분. 그래서 색깔로 그 부분을 했는데 같은 얘기를 좀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일단 얘가 주제문의 속성이 되긴 한 거잖아. 텍스트센텐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보면 many writer, 많은 작가들, 특히 academic community, 학계, 학문 공동체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뭐 학문 분야에만 있는 거는 아닐 수 있잖아. 이거 더 구체적이다. 예시로. 특히 왜 직업명이 밑에 보이잖아. 과학자, 뭐 부평가. 오케이. 역적 없어 끝. 이렇게 돼서 주제문 자체는 그래서 이게 글쓰기에 있어서 토론의 역할 또는 뭐 영향 뭐 이게 주제가 되긴 했었던 거라고. 그치? 토론, 글쓰기. 그걸 글 쓰는 건 토론의 상황에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험하면서도 우리가 올해부터 그걸 좀 적극 활용을 했잖아.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면 색깔로 자꾸 구분해줬잖아. 내신할 때. 그런 거 필요하단 말이지. 볼 때도 그걸 좀 연습을 좀 해보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많은 작가들, 특히 이제 학문
공동체에 있는 작가들은 직접 반응을 해요. 다른 작가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의 생각, 반응한다는 게 글을 쓰는 거니까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합쳐진 거지. 다른 사람이 있는 토론의 환경에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과학자도 논문이라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 재검증을 re-examining, 실험 절차를 다른 과학자들,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나는 아닌데 라는 자기만의 논문을 새로 쓰는 걸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명사나하고 ing 나왔으니까 이걸 뭐 주어처럼 동명사처럼 동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 앞에가 뭐 여기 생략구문처럼 해서 뭐 이게 직접적으로 검증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도 되고 뭐 상관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literary critic, 문학 비평가들, 얘네들은 take exception, 예외를 취하는데 prevailing, 기존에 널리 만연한 방법에서 해석에, 문학 비평가니까 기존에 비평하는 해석 방법이 있었을까, 널리 퍼져 있는 거기에서 예외를 취한다는 게 결국은 이 의의를 제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니다, 기존에 니네 했었잖아, 오케이 들었어, 근데 나는 다르게 생각해 라고 해서 또 다른 자기만의 의견을 쓰는 걸로. 그 다음에 소셜로지스트, 사회학자래. 얘는 alternative explanation, 개연적 설명을 제공을 해요. 동료 데이터, 동료 데이터 이거 보고 오케이, 나는 이게 아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 또 글을 쓴 거야. 논문이지 뭐. 역사가도 참여를 한대, 응답자로서 회의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밑에 구분해놓은 게 보면 부연 설명이 토픽 센터에 첫 문장 주고 두 번째 문장 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또 하나 뭐 나눌 수도 있다고 봐. 이것도 다 부연 설명이지. 부연 설명 1번, 뭐 2번 이렇게 된 상태야. 그래서 search people, 그럼 이게 그러한 사람들이 앞에 나온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 얘네들은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공 상태. 우리 많이 본 거지? 진공이라는 게 혼자 있는 상태잖아. 혼자 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주제로 나온 질문인데 내 신청에서 뭔가 내용과 관련된 걸 물어보고 싶어. 뭐이든 빈칸이든 이거 꼭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상대 개념이잖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그지? 그리고 뭐 서치 피플이라는 게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언급이 됐어야 되니까 문장의 위치도 좋은 거고 근거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아, 사실은. 그래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진공 상태, 즉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 뭐냐, 다른 사람 있는 상태에 쓰겠지 뭐. 걔네 아이디어는 종종 유래한다, 토론에서. 걔네 글은 토론의 반응이다. 그리고 걔네들의 논문들은 의도된다, 자극하도록 추가적인 토론. 오케이, 그렇게 끝난 걸로. 그 두 가지씩이 아니에요, 두 가지. 그래서 이거를 복습을 할 때, 그러니까 문제 푸는 관점에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한번 고민 한번 해서 구조화시켜서 좀 봐. 우리가 이제 내실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어. 글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니까. 그래서 거기 1페이지의 밑에 단락 구성의 원칙이 지금 표시한 요거에 해당이 되겠단 말이지. 됐어? 그래서 이제는 요 정도 정리해보고 다음 페이지 2페이지로 가면 좀 전에 얘기한 거 그대로 있어. 토픽 센텐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서포팅 디테일이 있다. 그리고 뭐 박스 돼 있는 거 밑에 보면은 뭐 도입 부분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주제문을 뒷받침을 해주는 메이저 디테일, 직접적 뒷받침이 있다면 메이저 디테일을 또 뒷받침해주는 마이너 디테일도 있지. 부세부사항.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 합쳐서 전체적으로는 주제문을 뒷받침, 설명을 해줘야 된다지. 전혀 무관한 얘기는 나올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페이지도 뭐, 어떻게 얘기하면 사람들 도식화해서 주제문이 이제 어디에 위치하느냐. 오늘은 뭐 그 부분을 볼 건데, 그거에 대해서 도식화해놓은 거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봤기 때문에 뭐 두 가지씩인 경우에는 주제문 나오고 서포팅 디테일 1, 2가 있다면 그 두 개 다 주제문 꾸며주는 거, 보충 설명해주는 거잖아.
도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중과실, 비과실, 정과실, 주제문 없음 그런 거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가볼게. 4페이지, 5페이지는 단락의 전개 방식인데 이거는 그 뒤에 단락 전개 방식 또 볼 거 아니야? 그때 돌아오면서 하나씩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할게. 이것도 뭐 사실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긴 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봐봐. 일단 주제문이 나왔어. 근데 여기 나오는 보충 설명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는데 얘랑 완전 반대되는 보충 설명이야. 예시가 in contrast, 언저도 했는데 대조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합쳐서 얘를 설명을 해줘. 그럼 이게 대조의 전개 방식 아니야? 이런 게 같지 않다는 게. 그런데 이게 완전 다른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게 비슷해. 똑같지는 않지만 사과, 배, 과일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이게 열거의 전개 방식이잖아. 주제문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야. 개념적으로 그래.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나오는 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6페이지가 되는 건데요. 그 전에 이걸 한 건, 이거는 지금 책에는 없어. 그 책을 정리한 다음에 이걸 한 거라. 올해 수능 24번 문제였거든? 정답률이 47%. 제목 문제인데 4등이었어. 이거 한 번쯤 문제를 한번 눈으로, 이거 화면으로 풀어볼게. 지금 선지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일단 여기서 보고. 오답 1등이 30%짜리가 하나 있었어. 많이 틀린 거지. 근데 사실 이게 그 정도는 아니거든. 한번 실판으로 한번 풀어보자. 지금 우리는 주제문 위치 찾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거기 때문에 뒤는 쉬워. 올해 수능은 영어는 그냥 할만했다네. 그렇죠. 쉬웠대요. 비교적. 중국어이 좀 어렵고. 이거 30초 컷 이어야 하는데 이거 2, 3분 컷 되면 벌써 틀릴 확률이 높아져. 대충 감은 났어요. 그 주제문? 첫 문장이 왜 주제문인지는 알겠어. 그게 중요해. 첫 문장 주제문이다. 앞에 뭐라 했어. 그지? 물론 구문적인 단서도 있는데 그 다음에 너는 실험을 할 수 있다잖아. 이해하기 위해서 너 자신이. 그래서 이제 실험 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뭔 실험을 하는 거야?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주제를 일관되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거 아니야? 예시지 뭐. 예시 네가 직접 한번 실험해봐. 이거 맞거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공부하는데 여기 복잡했을 거야 아마. 근데 사실 또 되게 복잡하지는 않더라고. 근데 선지를 잘 만든 것 같아. 얘는. 그래서 선지 때문에 틀린 거야. 30%짜리를 썼기 때문에 정답률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 그래도 우리가 첫 문장을 주제문을 이런 식으로 확정했어도 훑어는 줘야 되잖아. 혹시 모를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역접이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 정도의 however이 있어.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주제문을 던져주고 이 서로 대조일 확률이 높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공통으로 제가 설명해주는. 그래도 이게 확률적으로 대조가 높다는 거지 드물게 이거 확 개무시해버리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역접 들어있는 문장을 꼭 봐야 되는 거. 대신 이게 대조라고 하면 이 내용이 주제문을 훼손하지 않아. 같은 맥락이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다른 얘기야 얘랑. 그럼 이게 주제문이야? 확실하게 봐줘야 되는 거고. 신경 써서. 그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원급 비교 있잖아. 이렇게 가다가 as, 형부 as 이렇게 하면 A가 형부하다 B만큼 이 해석은 당연한 거고 원급 비교는 앞에 부분을 강조해 주는 거다. 얘가 주인공이다 이거지. 얘가 아니라 그지? 여기 원급 비교가 나와. 두 가지가 나와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3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이나 2학년한테 여기서 1학년은 중3? 그지? 2학년은 중9를 얘기하는 건데 템포럴 피노미넌에서 템포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로. 템포럴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야. 시간적. 시간 관련된 건 템포야. 타임하고 비슷하지 않냐? 안 비슷한가? 그러니까 타임이.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지 않아. think of A as B. 강조하지 않는데 터치. 건드리는 거, 또는 뭐 촉감을. 이런 시간적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 그래. 공감되지? 건드리는 게 왜 시간이야? 역접도 있어. 여기 역접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 터치가 되겠지? 그것은, 엠플리핏은 그냥 수식어요. 모든 한국어 간조하기 타임 베이스드. 시간 기반이다. 터치는 시간 기반이다. 오케이. 그러면 템포럴 피노미넌이다. 그게 공간적인 것만큼 스페이셜 공간이라는 걸 형용하잖아. 그러면은 주제 나온 거지. 터치 그리고 타임 베이스드 시간 기반이다. 이거 아니고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것도 그건 뭐냐? 공감했잖아. 우리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미스 트루스야. 폭념 진실, 오해 진실 구조야. 그래서 실험해봐. 이거 맞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문 자체를 파악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30초 컷이야. 선택지야. 그러니까 평가원이 잘하는 게 선택지를 잘 만들어. 내신은 약간 무리한 선택지도 있는데 얘네는 무리하지 않은 것을 참 잘 만들어. 선택지를 한번 골라봐. 둘 중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거지. 터치는 타임 베이스드. 어떻게 두 개 중에 추리긴 했어? 일단 두 개 골라놓고 저렇게 했던 거지 뭐. 일단 1번을 완전 아니지. 시간 얘기가 없으니까 그치? 터치만 있고 무브먼트 뭐 나온 적도 없고 아마 밑에 어디 있겠지 무브먼트 얘기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단어만 보면 터치도 있고 타임도 있으니까 뭐 될 수도 있을 걸로. 일단 그렇게 가보자. 읽는 거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이게 5감이지? 5 센스 5가지 감각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3번 아웃.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 나오고 터치 나오고 이것도 아니지? 지식의 뭐 증진제 이러면서. 그래서 2번 4번 중에서 고르는 걸로. 그럼 2번은 이게 이제 동사 강조하는 거야.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즉 시간이라는 거는 터치의 숨겨진 본질이다. 그럴싸한데. 그 다음에 해석이 잘 된 선택지, 터치의 역할, 이나인지 뭐뭐 할 때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형성할 때,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 때 촉각이라고 하는 게 역할을 하는가 봐. 그래서 결론은 얘가 답이고 얘가 30% 정도 찍었어. 4번이 되게 근사하게 보였는가 봐. 이게 터치가 시간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얘 아래 이게 놓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임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터치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터치가 어떤 시간 기반이었다는 게 숨겨져 있는 거지. 뭐 2번을 뭐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그래서 2번이 답이 된 건데, 그럼 4번은 왜 답이 안 되냐면 이것도 시간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치자고.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 때 터치가 역할을 한다는 거는 반대지. 터치가 시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얘가 얘를 만드는 거니까. 순서가 바뀐 거야, 선호관계가. 선택지를 참 잘 만든 거. 그럴싸해 보고 4번이. 오케이? 이래서 듣는 거. 그러니까 4번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형성을 할 때, 시간이 뭐다라고 형성을 할 때, 얘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얘의 역할인 거니까. 그 반대요. 시간이라는 개념 아래에 터치라는 개념 아래에 시간이 들어있는 거잖아. 얘가 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가 얘를 뭐 영향을 주고 만드는 걸로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순서가 서로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이제 내가 볼 때 이 질문은 애들이 주제문을 못 찾아서라기보다는 선택지에 맡긴 것으로. 보통은 이제 이런 게 오답이 높은 경우 특징은 기존에는 얘는 뭐 이렇게 쉽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된다면 여기는 겁나 복잡해. 이 보충 설명 파트가.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뭔가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닌데 선택지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떤 선호관계, 그러니까 원인 결과를 뒤집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아마도 난 본 적은 없는데 시간 개념 형성에 그런 단어도 여기 어딘가 사용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거를 좀 더 생각을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마 의도를 뭔가 애들을 포도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선지를 만든 걸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6페이지로 책을 한번 가보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거는 토픽 센텐스 보충 설명 구분하면서 어디가 주제문이에요? 그것만 해보면 되거든? 이거 한번 해봐. 일단 오늘은 미리 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정답률 높았던 거야. 81% 한글 선지라서 천천히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 설명 해설지도 좀 더 디테일하게 잘 해놨거든. 이 페이지에. 주제는 표시도 해놓고.
한번 볼게. 자, with the industrial society evolving into information-based society. 여기까지는 어쩌거나 크게 이제 전면부가 되는 거잖아. 수식어.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위드에이비 구문이 나왔잖아. 위드에이비. 그리고 주어처럼, 동사처럼. 그지? 위드에이비 구문. 나오면 뒤에 그 산업사회가 이발브라고 하는 거는 진화하다, 진화는 천천히 발전하는 거예요. 천천히 발전하다요. 정보 기반 사회로 발전하면서 The concept of information, 정보의 개념. 뭐로서 정보의 개념? 제품으로서 정보의 개념. 이게 동격이지? product. 근데 commodity, 재화래. 그것 자체의 가치가 있는 이런 정보의 개념이 has emerged. 등장했다. 그렇게 하면 나온 거지. 정보가 재화, 즉 가치가 있는 재화라는 정보의 개념이 등장. 오케이. 자, 연결사 중요하잖아. 인과관계.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 those people, 조직들, 국가들, 어떤 possess, 소유하고 있는 네. 아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가장 높은 품질의 정보를 서비스 소유한. 진짜. 그치? 내가 엄마한테는 학원 간다고 자꾸 세는 애 있잖아. 그치? 하여간 가장 높은 품질의 정보를 소유한 사람이든 뭐 조직이든 국가가 프라스포, 번창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당연한 얘기지. 정보가 재화 가치가 있다면 그럼 당연히 좋은 정보가 비웃으면 발전한다잖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굳이 안 봐도 되긴 할 건데 여기 보면 정보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의 조사, 돈 잘 번다, 정보, 돈 가치 있다. 계속 그 얘기일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저런 거 관련되고 보충설명으로 조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뭘 포괄하냐면 다양한 캐러거리, 범주들을 포괄한다 해서 뭐 여기도 뭐 범주가 여러 개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촉촉촉 열거가 나올 확률이 높고 인과관계가 너무 명확하니까 이 정도는 충분할 거라고 여기까지로 하기는 보충 설명을. 자, 그러면은 이게 인과관계니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옆접 없었어? 옆접 있네. 옆접 있구나. 확인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중요하지. It is clear that 명확하다. 강조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자. 오히려 여기서 그냥 이거 다음 걸 안 보고서 이걸 훑었으면 좋았을 것 같으네. 그런데 명백하다. 정보라고 하는 것이 has taken on life of its own. taken, 띄다, 색이나 분위기 따위를 띄다. 책임 같은 거 목적으로 나오면은 또 맞다지. 그거 자체의 생명을 띄어오고 있어. 매체 밖에서, 즉 매체를 벗어나서. 근데 그 매체 안에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것은 정보가 되겠지? 그게 뭔 줄이야? 그러니까 정보가 예를 들어서 TV가 있다고 칠게.
그럼 TV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 매체 수단인 TV 밖에서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야. 정보가 얘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얘랑 분리해서 단독으로 가치가 있다. 정보가 재화로서 단독으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야. Its own value of its own 단독으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오케이 됐네. 같은 얘기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보라고 하는 게 가치가 있어서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조직들이 번창한다 까지 처음에는 주제를 생각했지만 그냥 정보 자체가 그것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그 정도로 좁힐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뭐 번창한다까지 해도 선택지를 보면 한글 선지이기도 하고 선지가 뭐 그렇게 이건 어려운 선지가 없어. 그렇지? 완전 무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4번밖에는 답이 안 되는 거잖아. 독자적인 상품 가치. 그 독자적에서 of its own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라 81%였고 그래도 여기서 선택지로 오답이 가장 많이 나온 거는 2번 10%가 찍었어요. 얘는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애들이겠지만 그래도 쟤네들이 저걸 찍은 것 자체는 아마 저런 내용이 중간에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주제문을 찾지를 못한 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얘는 인과관계를 주긴 했지만 첫 문장하고 이거를 합쳤을 때 포괄해서 인과관계를 통해서 주제문을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주제문 하나만 고르세요 라고 하면 강조가 들어간 이 문장이 좋기는 하겠지. 이걸 주제문이라고 생각해서 통합변을 해주면 되겠고 뭐 끝에까지 계속 주제문 이어진다고도 보는데 하여간 여기서 그거 자체 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첫 문장에서도 다 가지 말고 이만큼만 생각해보자고. 이것도 2번 썼다고 보면 돼. 주제문을 해서 컨서버스 앞에까지 주제문을 2번 썼는데 그래도 뭐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더 좋긴 한데 이 부분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주제문 자체를 이렇게 뭐 보충 설명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부연이라고 보면 되겠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데 한번 해보지 뭐 부연.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정보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 조사라는 거는 인컴패스 에워싸다 둘러싸다야. 다양한 캐러거리 범주를. 근데 뭘 포함하는 거냐면 정보의 비용 그리고 정보 서비스의 비용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계속 병렬로 이어지는 것 세미콜론으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정보의 영향. 뭘 얘기하는 거 지금 열거가 되고 있는 거지. 요 부분이 지금 다양한 범주가 이런 거 정보의 어떤 비용이라는 범주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미친다라는 정보의 영향 뭐 이런 게 정보의 경제학에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제 조사해야 하는 영역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세이빙 절약이야 절약 효과적인 정보 습득으로부터 에퀴지션 그리고 정보의 또 영향이야 뭐에 미치는 생산성이야. 아 여기 생산성이 얘기 있네 그지? 그리고 구체적인 어젠다에 대한 영향이래. 어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회의 안건이라든지 계획 같은 거 얘기하거든. 이것도 예시가 있으니까 뭐 회사, 기업적이나 기술적이나 뭐 어떤 의료도서관, 공공도서관 뭐 이런 것들의 영향 뭐에 미치는 생산성, 조직의 생산성에 미치는. 그래서 명백히 이러한 위에 지금 언급된 열거된 분야들은 오번에 서로 겹치지만 중첩이 됐지만 명백한 것은 정보 자체가 이런 정보가 포함된 이 수단 밖에서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생명체의 즉 가치 형태를 띠게 돼 있고 특히 저 재화로서 다시 말하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has become a recognized entity
인지가 되는 실체가 된 거예요. 측정되고 평가되고 가격이 매겨지는 하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실체가 된 거죠. 하나의 대상이 된 거란 말이지. 본질이 있는 거야, 실체라는 게. 그치? 그렇구나. 그래서 또 끝난 거죠. 그래서 얘는 구조 자체로는 인과관계를 주고, 부연 설명 주고, 재진술 준 것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고, 그치? 이거는 이게 무슨 뭐, 프라블럼 솔루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부연 설명 줬다고 보면 되고, 특히 여기 이제 열거가 나온 것으로 쫙 풀어준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사는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컨서컨스라고 하는 거랑 것이 있어서 이번 회차에서는 연결사를 너무 디테일하게 표시하지는 않았고, 연결사를 참조를 하고 싶으면 30페이지에다 그냥 한꺼번에 박스로 충분히 해놨으니까 나중에 그 페이지는 까먹었을 때 연결사가 뭔지 거기 뭐 가끔 돌아가면서 확인해보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30페이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8페이지 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어? 이거 한번 볼까? 자, invasion of natural community. invasion 되게 많이 나오지. 수특에서 오늘 되게 많이 나왔다. 동사는 invade, 침략하다, 뭐 공격하다, 침입하다. 그래서 뭐 사생활 침입할 때 privacy, invasion of privacy라고 한다고. 사생활 침해, 침입도 되고 뭐 공격도 되고. 이 천연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공격이래. 뭐에 의한? non-indigenous species.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요게 인디가 인디비주얼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지인이라는 게 유전자에서 나온 거잖아. 탄생. 개별적인 탄생을 각각 갖고 있는 애서, 인디지니어스는 네이티브야, 네이티브. 토착종의 원산종의. 원산종이 아닌 종, 즉, 외래종 얘기하는 거지. 왜 황소개구리 뭐 이런 거네. 걔네들이 이제 공동체 침입을 하잖아. 걔는 현재 rated, 평가되고 있다. rate 동사로 평가하잖아. 속도, 비율, 평가. 뭐로써 가장 많이 중요한 세계적 규모의 환경 문제들 중에 하나로서. 헐! 최상급 나오셨네?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하네? 환경 문제고? 그렇지? 문제 얘기도 하잖아? 일단은 글감은 파악이 되는 거잖아. 외래종의 어떤 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문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예상을 하는 게, 얘를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을 들면, 빠르게 우리가 구조 자체가 계속 문제를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문제야 라는 식으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후반부에 해결책,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라고 끝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 얘도 사실 그 구조긴 한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제 뭐 주제문하고 보충 설명만 좀 구분을 해보자. 아까처럼. 그렇게만 집중을 한번 해볼게. 일단은 문제 오케이.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의 손실, 바이오디버시티, 생태계의 다양성 소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얘네 때문에 파괴됐으니까, concern, 걱정을 만들었어. generate, 만들다지. over the consequences, 뭐에 대해서? 이 생태계의 기능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 그치? 생태계가 기능을 못할 거니까, 이런 결과에서 우려를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이해, 뭐와 뭐 사이에,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뭐가 됐냐? 주된 포커스, 초점이 됐대. 생태 연구에서. 뭐 지난 20년 동안. 여기서 뭐 둘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문제부터 뭐야 이렇게 써도 넘어가도 되긴 하겠지만, 이게 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 생태계 기능성 파괴하고 생태계 다양성 소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들을 했다는 얘기네. 그 문제는 아니네, 두 번째는. 근데 뭔가 뭐 계속 그 얘기가 이어지는 거는 같아. 일단 그 정도 일단 갔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해결책이 있을 것도 같은데, 여기서는 왜냐면은 이 생태계 파괴와 그리고 저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얘네 연구하는 걸 주된 대상이 됐다는 거니까, 오케이, 뭔가 해결책이 나올 각이구나,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엘튼이라고 하는 살아남이 나오잖아, 인용. 뭐 이걸 봐도 좋겠지만, 이거 뭔가 좀 어려워. 뭐 이게 어려운 말 같았어. 이 사람이 시사한대. 그럼 인용은 중요하잖아. 필자에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High diversity, 높은 다양성이 증가시킨다. Comparative environment of community, 이런 생물 공동체의 경쟁력 있는 환경을 그리고 만든다. 그것들을 더 어렵게 침입하기가
해결책인데? 솔루션인데 이거? 그렇지? 저렇게 외래종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소실이 되는 게 문제야. 걱정을 자아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한 놈인가 봐요. 이거. 해결책이 뭐요? 이런 높은 생명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견뎌낼 수 있는 침입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쟁력 있는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양한 연구, 생명체 생물 다양성에 대한 연구들, 실험들이 has been conducted, 됐다. 이 사람 이후로 계속 이어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냥 바이오디버시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눈으로 훑어봤을 때 여기 순접계통으로 인과관계가 있고 첨가부연 하나 있고 흐름이 바뀔 수는 없는 것으로 선택지를 보자. 그럼 이제 우리가 토픽 센텐스 나가면 솔루션 쪽 여기를 주제문으로 보면 되겠지. 그럼 보통 이런 글 구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윗부분을 도입, 인트로덕션이다 라고 하고 여기 뭐라고 해? 부연 설명 되겠지? 저 사람 얘기를 좀 구체화 시킬까요? 당연히. 선지를 한번 볼게. 일단 다시 돌아볼게. 1번은 이제 carve out more empty ecological spaces. 원래 carve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각을 하는 거잖아. 바깥으로 조각해서 깎아내는 거예요? 그치? 모르겠어. 근데 더 많은 비어있는 생태 공간들을 뭔가 하라는 건데 생태계가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 생물 다양성 있는 건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우리가 봐서 키워드 자체는 저 외래종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손실이라고 하는 거, 다양한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뭐 보호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정확할 수 있다. 이 생태계의 가디언, 수호신, 지켜주는 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침략을 저항을 한다. 오케이, 이거 괜찮지? 생물 다양성이 외래종 침입이라는 걸 버텨낼 수 있게 한다는 게 있었으니까. 다음 3번은 grasp all, lose all. 모든 거를 잡거나 아니면 모든 거를 잃어버리거나. 전부가 아니면 전무다라는 개념이네. species pool ecology. 그러니까 종이 빈약한 생태계에서 필수.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없는 데선 전부가 아니면 전부래. 다 있자는 당연히 망해버리는 건가 봐. 무관한 얘기지? 그 다음에 챌린지, 어려움, 도전들. 요 말이 뭔가 저 중에 보이는 인용에 있었던 말이야. 바이오디버시티, 인페저빌러리. 그치? 그럴싸했나봐. 그 가설. 4번을 오답으로 또 일부 부른 것 같아. 나는 이거는 생물 다양성 침략 가설을 검증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아니 뭐 해결을 해냈잖아. 찾아냈으니까. 다음 5번은 디버시티 딜레마. 다양성의 딜레마. 딜레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이게. 더 많이 경쟁력이 있을수록 더 적게 안정되다. 왜 경쟁력이 있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었냐?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얘가 68%고 나 이게 아니었다. 이거였네. 5번을 15%나 왜 이걸 15%나 골랐을까? 아마도 얘는 역시 비슷해. 디버시티라는 말, 뭐 컴페터티브라는 말,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봐. 위에 있는 거. 내용 완전 안 맞는 얘기인데. 내용을 좀 더 보자면 그래서 생물 다양성 침략 가설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만든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다양성이 풍부할수록 저렇게 생태계의 외래종에 대한 침입을 버텨낼 수 있다, 저항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일부 메커니즘이 have been proposed, 제안이 되었다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종종 관찰되는 부정적인 관계, 뭐와 뭐 사이의 다양성과 그치? 침입성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변형은 없는 거잖아. 이런 거에서 가설을 해서 뭐 관찰대를 뭐 제공을 하고, 특히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 부정성이라고 하는 게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는 거,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는 거. 반대, 여기 상반의 어떤 역의 관계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besides the decreased change of empty ecological niche, but the increased probability of the competitor.
that prevent invasion success. 헐, 왜 이렇게 길어? 이게 전명구잖아. 뭐뭐에 더해서잖아. 비싸, 뭐뭐 외에도. 이런 비어있는 생태계의 니치, 하나의 구역들의 감소되는 변화 외에, 그러나 증가되는 컴페티터, 경쟁자들의 가능성.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인베이전, 침략의 성공을 막아주는 그런 거 외에 다양한 공동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are assumed, 가정이 되지, to use resources, 자원들을 더 완전히 completely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limit the ability of invader to establish, 이런 침략자의 능력 확립하고자, 즉 뿌리 내리고자 하는 침략자의 능력을 제한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는 이것도 이게 지금 게다가라고 하는 첨가나 부연의 역할이 되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 관계를 조사해서 메커니즘을 찾았더니 생태계의 어떤 종다양성이 있게 되면은 비어있는 생태 공간이 감소될 거 아니야? 감소되는 변화라는 게 있을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침략을 하는 외래종의 성공을 막아주는 경쟁자들이 늘어날 가능성, 확률이 높아지겠지. 비어있지 않으니까 거기 누군가 살고 있고, 그 사는 애들이 외래종이 못 들어오게 경쟁자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런 장점도 있지만 거기다 더해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다양성이 풍부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자원을 더 완전하게 사용을 하니까 얘네들 외래종이 들어왔을 때 거기다 뿌리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해, 자기들도 활용할 자원이 없으니까 세 가지를 지금 열거를 해주고 있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 세 가지. 이걸 구체화 시킨 거지. 진짜 구체화한 거지. 그럼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생태계 다양성이 왜 좋아요? 뭐 이런 세 가지 역할이 돼. 하나 더 있을 것 같지? 뻗으니까 네 번째까지. 게다가 more diverse community, 그치? 보다 다양한 공동체라고 하는 건 믿어진대. 더 안정된 것으로. 네 번째네, 이제. 왜냐하면 걔네들은 use a broader range of niche, 더 폭넓은 이 생태적 지위구나. 지위의 범위를 사용하니까. 뭐보다 종이 빈약한, 즉 종다양성이 부족한 공동체보다. 그래서 이 니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구나. 니치는 우선은 생태적 지위인데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니치는 적소, 딱 맞는 부분 있잖아. 그래서 생태계 얘기할 때 생태계에 딱 들어맞는 적소라는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 올해. 그래서 여기서 뭐 그렇구나, 생태적 지위구나. 그럼 니치가 생태적 지위인 거네. 지위에 더 폭넓은 걸 사용하니까. 하여간 뭐 안정되대. 왜냐면 종이 없는 애들보다 아무래도 이 생태계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적소가 더 폭넓게 사용을 하니까. 그럴 수 있지, 다양한 광범위하게.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이 부연 설명을 이 부분에 열거가 들어갔다라고 하나 좀 써주면 되겠네. 열거. 인트로 토픽 보충 설명인데 보충 설명 부분이 열거가 들어간 것으로. 자, 하나만 빠르게 한번 볼게. 3번까지 해주세요.
자, 일단 한번 볼게.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사바나라는 지역이 pose a problem. 문제를 제기한다지 약간의 문제를 둔대. 제기하는 거예요. 생태학자들한테. 포괄적이지. 뭔 문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There is an axiom. 공리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 뭔가 반박될 수 없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 공리라는 게. 생태계에서. 어떤 공리냐면 Complete competitor cannot coexist. 완전한 경쟁자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리가 있다. 생태계에서. 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두 생명체의 개체들이 사용을 하는 거지. 정확히 똑같은 자원을 사용을 할 때 하는 곳에서, 원만한 곳에서지, 왜냐면 하나는 예상이 되지. 어떻게 to do so. 그 자원을 사용할 것으로 약간 더 많이 효율적으로 나머지보다. 그래서 하나가 컴투 부정사 원망하게 되다지 지배하게 된대. 결국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한쪽은 결국은 멸종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자원을 잘 활용하는 이게 이제 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이 온대 지역 temperate part of the world 세계 거기에서 둘 중 하나 나무가 지배를 하거나 숲같이 이더해협이 또는 풀이 지배를 하거나 둘이 공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온대 지역에서. 그렇다요. 그런데 in 사바나 사바나에서는 얘네들이 같은 자원을 사용하는데 공존을 한다요. 이거 자체는 대조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는 그렇다니까 이게 여기가 사바나하고 여기가 지금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the classic explanation proposed에서 그럼 당연히 그들은 이제 그 이유 고전적 설명은 이렇다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겠지 뭐. 그러면 첫 문장에서 다시 돌아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공리를 뒤집는 사바나라고 하는 저 생태계는 이렇게 생태학자들한테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사바나 특별한 사바나 지역이야. 저렇게 공리에 위배된 동일 자원을 사용하는데 공존할 수 있는 그까지를 가지고 얘를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 1번은 away at hand. at hand는 손 안에 쥐어지잖아. 당면한 직접적이냐 당면한 전쟁이래. 식물들 사이에서 사바나에서 얘네들이 플랜트하고 그레스가 전쟁하진 않지 공존하는 애들이잖아. 2번은 라이벌리 경쟁관계래. 더 습기가 있는 토양에 대한 사바나 나무들 풀이 빠졌네. 자, 3번은 사바나는 생물 다양성 많이 나오네. 숨겨진 보물인 것이냐. 다음 4번은 cyclic dominance 순환적인 지배. 순환적인 지배라는 건 번갈아가면서 사는 거 얘기하는 거야. 얘가 얘에 대해서 사바나에서 그렇지 않지. 서로 번갈아가면서 순환적 지배하지 않고 그냥 공존한다 했어서 여기만 봐도 공존했잖아. 예시고 이상한 동반관계 컴패니언. 사바나 식물들은 나무하고 풀 합쳐준 생태학자들을 confuse 혼란을 주게 한다. 헐, 그러면 이게 주제문이었어? 그런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왜냐하면 사바나 뭐 어떤 속성이 있으니까 뭐 이런 속성이 있으니까 생태학자들한테 공리를 위배하는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잖아. 이거는 주제문 자체는 가장 포괄적인 건 첫 문장이지만 저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고 얘랑 얘를 합쳐줘야지. 여기까지로 가져야지 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그래도 이게 지금 오늘 본 것 중에 정답률이 제일 낮죠? 갈수록 낮은 거예요. 56%예요. 4번을 18%를 많이 찍어줬단 말이에요. 4번 같은 경우는 말을 그럴싸했는데 아마도 사이클릭이란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순환적인 지배 관계라는 거.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만 더 보면 이 설명이 뭐냐면 나무는 깊은 뿌리를 갖고 있어. 반면에 대조잖아, 이것도.
풀들은 얕은 뿌리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공존할 수 있구나. 자원이 중첩되지 않으니까.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는 6개를 풀어와. 이게 그 22페이지까지 풀는데 6개. 지문 6개, 단어 3강. 이해됐지? 단어 3강.